롯데는 전반기 8위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순위만 보면 실망스러운데 전반기 마지막 한 달만 보면 후반기가 기대됩니다. 시즌 초반의 롯데와 지금의 롯데는 완전히 다른 팀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롯데자이언츠는 전반기 85경기에서 38승 2무 45패, 승률 .458을 기록했습니다. 순위는 8위, 5위 두산과는 5경기 차이입니다. 쉽다고 말할 수 있는 격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 시즌을 포기할 정도로 멀어진 것도 아닙니다. 특히 롯데가 전반기 막판 보여준 흐름을 생각하면 후반기에는 충분히 중위권 경쟁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시즌 초반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3월과 4월에 9승 1무 17패, 승률은 3할대 중반에 머물렀습니다. 이때만 해도 롯데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올해도 똑같다. 벌써 기대를 접어야 하는 것 아니냐. 타선은 침묵했고 수비는 흔들렸고 마운드도 계산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5월에는 12승 13패로 승률 5할에 근접했습니다. 6월에는 12승 1무 12패, 드디어 월간 승률 5할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시즌 첫 7연승까지 달성했습니다. 이 반등은 단순히 운이 아니었습니다. 타선에서 새로운 중심이 나타났고 국내 선발진이 버텨줬으며 외국인 투수들도 전반기 막판 페이스를 끌어올렸습니다. 롯데 전반기의 첫 번째 긍정적인 요소는 한동희, 전민재, 황성빈입니다. 먼저 한동희입니다. 한동희는 상무 시절 퓨처스리그에서 뛰어난 성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군 복무를 마치고 맞이하는 시즌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롯데 팬들은 한동희가 돌아오면 중심 타선의 장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즌 초반은 또 실망스러웠습니다. 부상과 부진이 겹쳤고 1군과 2군을 오갔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한동희에 대한 기대를 놓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6월부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6월 중순 다시 1군에 올라온 한동희는 연일 좋은 타격을 보여줬습니다. 지명타자로 출전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해냈고 타격 폼도 조금씩 정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까지 50경기에서 타율 2할대 후반, 7홈런, 24타점, OPS .783. 완전히 폭발한 성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즌 초반과 비교하면 분명히 반등했습니다. 무엇보다 장타를 만들어내는 타자가 부족한 롯데에서 한동희의 존재는 중요합니다. 후반기에도 이 흐름을 이어간다면 커리어 하이 시즌을 다시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민재입니다. 전민재는 지난해보다 확실히 발전한 수비를 보여주며 주전 유격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시즌 초반 타격은 아쉬웠습니다. 3월과 4월에는 방망이가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월부터 타격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월간 타율을 크게 끌어올렸고 홈런도 5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전반기에만 벌써 8홈런을 때려냈습니다. 개인 최다 홈런 기록을 넘어섰고 데뷔 첫 두 자릿수 홈런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더 중요한 건 타점 생산입니다. 전민재는 팀 내 결승타 상위권에 올라있고 안타, 2루타, 홈런, 타점에서도 팀 내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수비만 잘하는 유격수가 아닙니다. 롯데 내야진의 공격을 이끄는 핵심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시즌 전 롯데가 가장 고민했던 포지션 중 하나가 유격수였습니다. 그 고민을 전민재가 직접 해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황성빈입니다. 황성빈의 가장 큰 장점은 투지입니다. 팀이 연패에 빠졌을 때 누구보다 아쉬워하는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황성빈을 주장으로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경기에서 보여주는 에너지와 태도가 강합니다. 황성빈은 상대 투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타자입니다. 공을 맞히기만 하면 빠른 발로 내야 안타를 만들 수 있습니다. 1루에 나가면 곧바로 도루를 시도합니다. 단타 하나가 사실상 2루타처럼 변합니다. 현재 60경기 이상 출전해 타율 2할대 후반, 60개가 넘는 안타, 30개가 넘는 득점과 도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성빈이 출루하면 경기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투수는 타자에게만 집중할 수 없고 포수와 내야진도 계속 주자를 의식해야 합니다. 롯데가 6월 이후 반등한 데에는 황성빈의 출루와 주루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롯데 전반기의 두 번째 긍정적인 요소는 국내 선발진입니다. 올 시즌 롯데의 국내 선발진은 리그 상위권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특히 김진욱으로 보이는 투수의 반등은 놀랍습니다. 지난 시즌 평균 자책점이 10점에 가까울 정도로 무너졌던 투수가 올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6경기의 선발 등판에 90이닝 이상을 던졌고 5승 4패, 평균 자책점 2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데가 긴 연패에 빠질 때마다
이 투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6이닝, 7이닝을 최소 실점으로 막아줬습니다. 팀의 연패를 끊어주는 선발. 이런 투수는 단순히 평균 자책점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팀 전체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나균환도 안정적인 선발 투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이닝 소화력에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대부분의 경기에서 6이닝 안팎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투구를 하다 보니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안타를 많이 허용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볼넷을 남발하면서 스스로 경기를 터뜨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스트라이크 존 안에서 승부하고 최대한 많은 이닝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세웅은 조금 다릅니다. 전반기 전체를 놓고 보면 꾸준히 좋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5월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던 박세웅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6월 중순 투구 폼을 조금 수정한 이후 변화가 보였습니다. 타자와 더 공격적으로 승부했고 이닝 소화력도 좋아졌습니다. 표면적인 성적은 2승 6패, 평균 자책점 4점대 중반으로 아쉽습니다. 하지만 전반기 마지막 흐름은 후반기에 대한 기대를 만들었습니다. 박세용이 후반기에 다시 긴 이닝을 안정적으로 던진다면 롯데 선발진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민석으로 보이는 젊은 투수도 힘을 보탰습니다. 최근에는 불펜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키움전에서 보여준 7.1이닝 1실점 투구는 강렬했습니다. 이런 젊은 선발 자원이 있다는 건 후반기 로테이션 운영에서 큰 장점입니다. 선발진은 길게 버틸 수 있고 불펜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타선에서 젊은 선수들이 살아나고 국내 선발진이 버텨주면서 롯데는 중위권 팀들과의 격차를 조금씩 줄였습니다. 그렇다면 전반기의 아쉬운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주장 전준우의 부진입니다. 전준우는 지난 시즌 힘겨웠던 롯데 타선을 이끈 베테랑입니다. 올 시즌에도 3년 연속 주장을 맡으며 팀을 이끌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즌이 시작되자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스트라이크 존과 거리가 먼 공에도 배트가 나갔습니다. 예전보다 타석에서의 대응이 늦어졌고 에이징 커브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타격 부진만이 아니었습니다. 리더십을 향한 의문도 생겼습니다. 4월 말 거의 이긴 경기를 놓친 뒤 벤치에서 웃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팬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짧은 화면만으로 선수의 태도 전체를 판단하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팀이 연패에 빠지고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장의 행동 하나도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준우는 현재 1군에서 말소된 상태입니다. 팀 분위기는 좋아졌고 지명타자 자리에서는 한동희가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전준우를 다시 올려야 할 이유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롯데가 정말 가을 야구를 노린다면 베테랑의 힘도 필요합니다. 전준우가 후반기에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느냐는 팀 전체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수비입니다. 롯데는 전반기에 집중력이 무너지는 수비로 경기를 내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두산전에서 나온 한타석 3실책입니다. 그 경기 전 롯데는 한화에 수입패를 당하며 분위기가 크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반전이 반드시 필요한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김민석 타석에서 연속적으로 실책 3개가 나오며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연패가 이어졌습니다. 수비 실책은 단순히 한 베이스를 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투수의 투구수가 늘어납니다. 아웃카운트를 잡아야 할 상황이 주저있는 상황으로 바뀝니다. 벤치 분위기도 흔들립니다. 특히 순위 싸움을 하는 후반기에는 한 경기 한 점이 더 중요해집니다. 롯데가 가을 야구를 원한다면 이런 허무한 실책의 빈도를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롯데 후반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외국인 선발 원투펀치입니다. 엘빈 로드리게스와 제레미 비즐리, 두 선수가 얼마나 기복을 줄이느냐에 롯데의 후반기가 달려 있습니다. 먼저 로드리게스입니다. 전반기 16경기에서 5승 5패, 평균 자책점 4.26. 표면적인 성적만 보면 확실한 일선발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5월까지는 경기 내용도 오락가락했습니다. 좋은 경기와 나쁜 경기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팬들이 의심의 시선을 보내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더워진 6월부터 폼이 살아났습니다. 고점만큼은 리그 어느 투수에게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투구수가 많아진 상황에서도 150km 중후반의 구속이 유지됐습니다. 체력과 구위가 모두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5경기에서는 평균 자책점 1점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는 5이닝을 채우지 못한 경기가 거의 없었고 여러 경기에서 7이닝 2실점 이하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탈삼진 능력도 리그 상위권입니다. 로드리게스가 전반기 막판의 모습을 후반기에도 유지한다면 롯데는 확실한 일선발을 갖게 됩니다. 비즐리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비즐리 역시 16경기에서 5승 4패,
평균 자책점 4점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로드리게스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팬들이 느끼는 체감은 다릅니다. 로드리게스는 전반기 막판 확실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비즐리는 등판마다 기복이 컸습니다. 어떤 경기에서는 7이닝을 완벽하게 막습니다. 그런데 다음 경기에서는 4이닝 만에 무너집니다. 일본 프로야구 경험을 고려해 최대한 주 1회 등판으로 관리해주고 있지만 그 배려에 비해 안정감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도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는 6이닝 1실점으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좋은 흐름으로 전반기를 끝냈다는 건 긍정적입니다. 비즐리가 후반기에 이런 투구를 더 자주 보여준다면 롯데의 선발진은 상당히 강해집니다. 국내 선발진은 이미 버텨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투수 2명이 안정된다면 롯데는 매주 계산 가능한 로테이션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결국 롯데의 후반기 조건은 명확합니다. 한동희가 중심 타선에서 장타를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전민재가 공수에서 지금의 성장을 이어가야 합니다. 황성빈이 출루와 주루로 상대를 흔들어야 합니다. 국내 선발진은 전반기처럼 꾸준히 이닝을 책임져야 합니다. 전준우를 비롯한 베테랑들은 역할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수비에서는 어이없는 실책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로드리게스와 비즐리는 등판별 기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현재 5위와는 5경기 차이입니다. 절대 작은 차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 달이면 충분히 뒤집힐 수도 있는 차이입니다. 롯데는 이미 7연승을 통해 분위기가 얼마나 빠르게 바뀔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올해 롯데가 특별한 이유는 시즌 초반 무너진 뒤 그대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젊은 타자들이 올라왔습니다. 국내 선발진이 성장했습니다. 외국인 투수들도 전반기 막판 반등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의 좋은 흐름이 일시적인 반등일까요? 아니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롯데를 가을 야구에 데려갈 진짜 변화일까요? 전반기 8이라는 숫자는 아직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후반기 롯데가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은 그 숫자보다 조금 더 커 보입니다.